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최근 골프 라운딩에 이어 호화 우찬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5.18 단체는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재판에만 못 나오는 거냐며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포함한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4+1 협의체도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한국당 지지자들까지 농성에 합류하면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국회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자들과 함께할 매일경제 논설위원 윤경호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으로 저희 프레스룸은 10분 늦게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코너는요. 우리 기자가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레스고입니다. 네, 프레스고. 오늘은 유호정 기자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현장을 다녀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프레스룸 생방송이 없는 지난 토요일 제가 광화문 광장에 직접 나갔는데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장외 집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누구보다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프레스고 장외 집회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회 상황 그야말로 꽉 막힌 상황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었죠. 이 당시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가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 이 여야 3당이 합의점을 찾아라 이런 숙제를 내줬는데요. 이대로는 답이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러면서 이 총선 일정 역시 감안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오늘 17일 당장 화요일입니다. 그 전에 이 선거법 처리 가능할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협의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의 장외 투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곳 현장 생생하게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밀실여하 출석 예산 국민이 심판한다. 지 멋대로 법도 어기고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화무게가 지 멋대로 하는 거 다 보셨죠? 지금은 황교안 당대표가 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회가 열리면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 숫자입니다.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논란이 되는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였는지 이 직접 인정하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무대가 위치한 곳이고요. 무대가 위치한 기준으로 어디까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직접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이 광장을 가득 채운 곳은 이순신 동상을 조금 지난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1 협의체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이끌어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민주당도 주말 사이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프레스룸이 생방송되는 월요일 오후 3시 반 직전까지 어떤 진전이 있을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일지 국회 상황 꼼꼼히 담아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가 지난 주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유 기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몇몇 있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광화문 광장을 정말 가득 메웠더라고요.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번 문재인 게이트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한 이제 수사와 처벌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문희상 국회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계속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보수 기독교 단체 집회도 같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한국당 집회가 열린 게 이제 한 1시쯤이거든요. 2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회가 이뤄졌고 한 3시쯤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 행진을 하고 빠진 그 자리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봄투본 집회가 이제 그대로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당원들 또 일반 시민들과 그들 좀 이렇게 아주 우익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분들 이분들이 뒤섞여 있었던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진행된 이 범투본 집회에서는 이 교회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 두 개의 집회가 좀 엇갈려서 같이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의도와 서초동에서는 또 이제 촛불 집회 형식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좀 있었고요. 윤 의원님, 우리 기자가 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국회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뭐 4+1 협의체도 뭐 있긴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는 좀 이렇게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일들 잘 안 풀리면은 걸핏하면 바깥으로 나가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시국회 회기가 어찌됐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당과 4+1이든 또는 여당과 자유한국당이든 대화의 채널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믿고 싶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는 대화의 채널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상징, 그 표현이 결국 한국당이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저렇게 장애로 나갔고 오늘도 뭐 국회에서 상당히 아수라장 상태에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일체 아마 여당과는 지금 대화 또는 타협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걸로 그렇게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주말에 태극기 집회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일부가 오늘은 국회 진입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당 지지자들이 오늘은 광화문 광장이 아닌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막혔지요? 오래 고생하셨지요? 우리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우리 뭐 이래저래 싸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보신 화면이 이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이 아닌 국회 본청 앞입니다. 이 오전 10시부터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이 국회는 전문들을 봉쇄를 했고요. 출입증이 확인된 사람만 이 통과를 시켰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11시쯤부터 정문을 개방을 했고 이 때문에 지지자들이 일제히 본청 앞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공화당 당원들까지 모두 본관 앞으로 몰려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 보신 것처럼 황 대표 여기서 이제 이미 승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감사하다. 일단 깨끗하게 내려가 주시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면서 좀 자연스럽게 해산을 유도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 원래 국회 출입하면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분증 맡기고 또는 출입증 있으면 출입증 보여주고 들어가잖아요. 저곳은 일반 우리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앞 광장이나 이렇게 광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인이나 아무나 막 자기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은 아니에요. 네, 저희 취재진들도 갈 때 항상 신분증을 맡기고 또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인용 원내대표도 굉장히 매우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인용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를 난폭하게 유린할 수 있는 집회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회의 광장이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정치 분위기를 통해서 국회 본청에 대한 진입을 시도하는 기본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게 직시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사실 이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광장까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이 본청 건물로 들어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방문 의사 등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만큼 국회라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절차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점에 대해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유감을 표한 것이죠. 그럼 저 보수단체 회원분들 또 일반 시민이 뭐 뒤섞였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도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지지자들이 자꾸 몰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약간의 좀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절차 등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상황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를 막으려고 봉쇄를 했다가 결국엔 다시 이렇게 인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 의원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국민에게 모두 개방되는 것은 맞긴 합니다만은 법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안도 사실은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자, 저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닌데 왜 저럴까 모르겠습니다. 저것까지 저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다수는 군중 심리에 움직일 수 있었겠죠. 뭐 저분들은 아마 저게 직접 민주주의의 표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자도 얘기했고 김 앵커도 지적했듯이 국회라는 곳이 우리가 지금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의 대표를 보내서 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또 협상을 하고 법을 만들고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어찌 보면 상징적인 곳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스스로 권위를 그냥 저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변했을 겁니다만 제가 과거에 국회를 출입할 때는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요. 출입문도 의원 전용 문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게 권위주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존중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죠. 입법부라는 권위를 그런 식의 어찌 보면 제도적인 장치로 존중을 하듯이 한국당이 오늘 국회 정문을 그냥 출입증 없이도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해버리는 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게 아닌가. 전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중우 정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겉으로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 같지만 그다음부터는 저렇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기엔 국회 상황은 한국당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고 있는 내내 불안하고 국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이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인 게 확실합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이게 국회에서 뭔가 협상이 잘 되면 저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려왔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토요일 집회에서 주요 구호 중에 하나가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였습니다. 이 문희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야당의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심 대표가 오전 11시쯤 문희장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기에 가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편을 드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심 대표는 문 의장을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문 의장을 좀 뭐랄까 굉장히 해임하자 뭐 그런 촉구 결의안을 낸다.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달려가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은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정치에 이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비토크라시. 그렇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다라고 하면서 의장인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껏 국회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면서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쯤 되면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정말 안개 속으로 다시 또 빠져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혁근 기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에는 임하지 않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오히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대론자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심재철과 국회의원 심재철이 좀 다른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거 2012년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될 때 그때 여야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벌였거든요. 그중에 반대 토론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심재철,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으니까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논리를 좀 짚어보면 소수파가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각자 5분씩 무제한 토론이 필리버스터니까요. 그렇게 찬반 토론을 하면 한 500분가량이 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9시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시간 동안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한번 시작이 되면 중간에 의사 정족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토론이 갑작스레 종료가 됐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해도 의사 정족수인 60명, 60명이 안 남게 되면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재철 당시 의원은 나는 필리버스터를 반대한다.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7년 뒤엔 조금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 심재철 의원은 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소수파가 이 다수의 의견을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이었군요. 그러나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 왜 회기 기간 정하는 것도 필리버스터를 못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돼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고 식물국회에 의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7년 전 새누리당, 지금 여당이 시절에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해야 한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장이 혹시 나왔나요? 이혁근 기자?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나오진 됐는데요. 않았다. 네네, 당시와 지금이 조금 다른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내로남불이란 말 요즘 참 많이 쓰는데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좀 돌아섰군요. 요정 기자, 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오늘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찾아가서 제발 좀 이 유치원법 좀 통과시켜 달라. 이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절하게 호소했는데 좀 통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이제 통상 기자회견을 하는 국회 정론관이 아닌 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이었죠. 여기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열려거든 나를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면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박 의원은 한국당의 유치원 3법 발목 잡지 마라. 이 정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밟고 가겠다는 건 잔인한 생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시에 이제 펼쳐졌는데 당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좀 걷어주십시오. 아이들을 밟고 가려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하고 눈물 납니다. 나가서 농성하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본회의장 앞이가 국회의원들 앞이지 왜 그게 상대장이라고. 뭘 잘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예요. 충분히 됐어요. 자, 그만하면 됐어요. 가자. 우리 상 의장한테 가서 이야기해. 애들 앞에 부끄러운지 않아요. 애들 앞에. 네, 이 기자회견을 보는 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항의가 이어졌고요. 이 회견이 끝나자 이 토론을 하겠다며 농성장 쪽으로 향했는데요. 박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농성장 주변에 있던 뭐 한국당 당원들과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이를 막아서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도 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멈추지 않고 농성장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여 분간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발길을 돌린 상태입니다. 예. 유치원 3법도 민생 법안들 필리버스터는 좀 제외해달라. 그래서 빨리 처리한 이후에 뭐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통하질 않았다. 윤 의원님, 오늘 뭐 국회 난입부터 주말 장외 집회 또 방금 봤던 것처럼 유치원 3법과 관련돼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 정말 너무 답답하고 좀 약간 화도 나고 뭐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게 서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도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향해서 서로 반말로 고성과 고함 그리고 또 맞받아치고 예. 저게 아마 저러다 보면 이제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도 저런 상황이 또 생길 것 예. 같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지금 완전히 지금 사라진 것 같은데 예. 오로지 지금 선거 앞두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끝까지 저항을 했다. 나는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했다. 이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민주주의의 실종 이런 얘기는 사실 말하기가 아깝고요. 저는 우리 정치의 품격이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해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